자, 그럼 또 이어서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워낙 수량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정도 양이라 하더라도 100만 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요거는 좀 적습니다. 요거는 한 10만 개, 20만 개 수준밖에 안 되고 원래 데이터들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이 정도가 이제 한 100만 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선 총 정확하게 70만 개가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루는데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전체 프로시저에서 보시면은 중간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공간에 대해서 필터링 해내고 나면 이 스페이스 파티셔닝이라 하는 공간을 분할을 해서 고속으로 찾기 편하도록 하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KD 트리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노멀 벡터 연산을 하거나 또는 뒤에 ICP 매칭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이 KD 트리 관련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KD 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이 문제의 복잡성은 어느 정도 급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스페이셜 파티셔닝, 파티션 쪼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공간을 분할을 해서 우리가 쓰기 편하게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뭐 스페이셜 파티셔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KD 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리고 왜 KD 트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룰 때는요,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고, 그 대용량 데이터들 중에서 관심 있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분야가 다른 어떤 공학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걸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웃 찾기 기능, 네이버를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후드 뭐 다 이웃이죠. 녹색 창 아니고요. 네이버를 찾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네이버 주변에 있는 걸 찾는 건 뭐냐? 우리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거, 내 입력하고 똑같은 걸 찾는 거는 값이 똑같은 것만 이퀄문을 써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등호로 찾으면 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한 스캐너 관련된 내용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두 가지 지점에서 이 이웃한 점들을 찾기라고 하는 기법이 쓰이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를 찾는다라는 건 뭘까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질점 데이터들이, 포인트 벡터들이 이렇게 공간상에 지금 보시면 8개의 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X자, 우리가 뭔가 벡터를 하나 주고 얘하고 제일 비슷한 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네이버 포인트들, 네이버들을 찾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념원석하고 제일 가까운 건 어디 있을까?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무언가 이 근처가 이 녀석 빨간색 테두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로 네이버가 되겠고요. 또는 가장 가까운 거, 이 녀석이 제일 가까우면 이 중에서도 요게 미니멈과 거리가 미니멈인 거, 그 다음에 이게 더 가까우면 이쪽이 미니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거꾸로 생각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개수가 너무 많아요. 10만 개 이상, 뭐 한 20만 개, 30만 개가 되면 이 중에 내가 X자를 줬을 때 가장 가까운 건 무엇일까? 첫 번째 이슈는 가장 가까운 건 무엇일까 하면, 제일 간단하고 편한 방법은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해서 거리가 얘가 제일 멀겠네요. 거리가 가장 짧은 거를 찾으면은 그게 가장 가까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이 연산을 하려고 보면 얘와 모든 나머지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다 구해야 되다 보니 한 8개 정도 될 때는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샘플들, 이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점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이 총 10만 개가 되면 10만 번의 연산을 해야 되겠고 100만 개가 되면 100만 번의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X자하고 똑같은 걸 찾기 위해서 10만 번이나 100만 번이 뭐 그게 대수냐라고 하는데, 예, 이 X자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데 여러 군데 X자들이 한 또 10만 개 정도 있으면 100만 개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10만 개들의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면 100만 번 곱하기 10만 번을 하니까 1000만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연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되는 X의 개수도 늘어날 것이고 데이터의 개수도 포인트 클라우드라 늘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의 고부에 해당하는, 예, 뭐 아까 X자가 10만 개 있고 데이터가 100만 개 있으면 1000만 번의 연산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산을 어떻게 하면 축소해서 간결하게 빠르게 연산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한 그 주변에 있는 이웃값들, 네이버들을 찾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방법론이 오늘 설명을 드릴 KD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D 트리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예, 두 가지 성격으로, 예, 우리의 그 스캐닝 관련된 예제에 쓰일 것이고요. 첫 번째는 노멀 벡터 연산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 아직 뭐 정의도 불확실하지만, 예, 노멀 벡터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 쓰일 것이고, 노멀 벡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Iterative Closest Point라고 부르는 ICP 기법, 매칭할 때 씁니다. 이 매칭에서도 뭐 노멀 벡터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노멀 벡터가 좀 간결한 대신, 예, Closest Point라는 용어 자체가, 예, 네이버하고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라.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터레이티브하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X자가 10만 개, 데이터가 100만 개 있으면은 안 그래도 가까운 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1000만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터레이티브하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번에서 한 1000번 더 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 곱하기 100에 또는 1000번, 그 계산이 안 되죠. 10억, 20억, 10억, 100억 그 정도의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산량을 줄이는 것이 이 스캐너 관련된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하셔도요, 앞서의 예제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한 예제를 보셨으니까 이렇게 생긴 텀블러를 찾고자 하는데 텀블러를 잘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데이터가 한 3개만 있다 라고 하면 3개 중에서 텀블러하고 비슷한 걸 찾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데에도 점 3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3개 중에서 텀블러급이 되는 걸 찾는 것보다는 대략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1000개 있는데 1000개가 텀블러하고 비슷하다면 그걸 찾아내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원기둥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기둥하고 비슷한 거를 찾아내기가 수월할 텐데, 이게 개수가 너무 없으면 찾기가 어려운 반면 연산 속도는 빠르겠죠. 이게 한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핸디캡들이 존재하는데, 개수가 적으면 정밀도가 떨어지는 대신 연산 속도는 빠를 거고요. 개수가 많아지면 연산량은 늘어나는 대신 정밀도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정밀도는 높게 했으면 좋기 때문에 연산 속도를 증가할 필요가 있고요. 연산 속도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바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이게 전 100만 개 정도가 여러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쓰이고 있는, 최근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자율주행이나 또는 드론 자율주행 쪽에도 쓰려고 합니다만 거기는 기본 1000만 개 이상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잘 개발을 해서 연산량을 줄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KD 트리는 이 연산량을 줄이는 기법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어레스트 네이버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거 말 그대로 정의 자체는 이제 주어져 있는 X자, 데이터가 동그라미로 주어져 있는데 내가 X자라고 하는 데이터를 던져 놓으면 얘하고 제일 비슷한 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으로 아주, 이런 수식이 더 오히려 어려울 때도 있는데, 가장 근처에 있는 것들, 니어레스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near 주변이란 뜻인데 est를 붙여서 최상급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들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겠다. 그래서 약어로 NN이라고 표현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도 NN이라고 씁니다만 NN은 여기서는 nearest neighbor가 되겠고, 우리가 데이터셋이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XI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질점줄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 클라우드들 중에 내가 주어져 있는 벡터 x하고 이 두 가지를 빼서 놈값, 디스턴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여러분들 그 벡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어떤 특정 영역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네이버라고 정의하겠다. 일단 쉽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점과 x 마크가 주어졌을 때 동그라미들 간의 거리를 판단해서 그게 특정한 값보다 작으면 이웃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losest 최상급으로 갑니다. nearest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찾겠죠. 가장 가까운 것들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대칭으로 있으면 여러 개가 나오겠습니다만, 대칭은 무슨 얘기냐면 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x자가 있으면 거리가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리가 XI는 여전히 포인트 클라우드 위에 있는 한 점인데, 내가 주어진 녀석과 XI의 절대값, 노음값이 거리값이죠. 거리값을 가장 작게 하는 인자 I를 찾게 되면 이걸 기호 잘못했네. 아니죠. 제대로 찾았네요. 이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벡터 x를 찾게 되면 그걸 지금 제가 x 에스테리크 최적화된 이게 nearest 값이다. 가장 가까운 녀석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론이 이제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가장 근접한 녀석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근처에 있는 녀석을 찾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작은 거 찾는 게 먼저 이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식으로도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것들은 무언가 영역, 바운더리, 영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방법론을 따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발이라기보다는 있는 걸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미니멈 최소 100만 개에서 10만 개 그 사이에 있어서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로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뭐 O라고 표현되는, 아마 여러분들 지능로봇과 학생들은 O라고 표현되는 컴플렉시티를 안 배웠을 거고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안 배웠으면 좀 이상한 건데,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차원에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복잡도라고 하는 거는, 연산 복잡도는 우리가 개수가 증가할 때 어떤 영향을 갖는가, 개수가 증가하면 연산량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만 어떤 그래프로, 하나는 로그로 하나는 제곱으로 또는 뭐 삼승으로, 그게 개수에 따라서 연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NN 계열들,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이웃한 점들을 찾는 데에는 되게 유명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Nearest Neighbor Rule이라고 불리는 NNR 방법이 있고, 이 NNR에 뭐 이게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뭐 두 개 똑같은 방법입니다만, 하나는 Nearest Neighbor Rule은 가장 가까운 미니멈 값, 앞에 얘기 드렸던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 Nearest Neighbor, KNN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근접한 이웃들의 개수가 K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거는 두 가지, 우리가 주어진 값과 데이터들의 간격이 특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인데, 이 KNN은 범위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냥 가장 가까운 것들 뭐 2개, 3개, 4개, K개 찾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론은 되게 심플하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고 복잡해 보이고 수식도 복잡해 보입니다만 직관적인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운 거고요.
동그라미가 주어져 있는데 x가 주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걸 찾아라. NNR nearest 가장 가까운 걸 찾아라 하면 좀 그림에서 보시면 요 빨간 점이 제일 가깝겠죠. 이게 바로 NNR nearest neighbor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얘들은 그 이웃한 점들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점에서 모든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장 작은 거를 nearest neighbor라고 찾습니다. 뭐 앞서 방법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고요. 다음 이번엔 KNN인데 K자가 예를 들어서 3개입니다. X 마크에서 가장 가까운 걸 3개 찾아라. 뭐 직관적으로 쉽죠. 얘가 제일 짧고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얘나 얘쯤 될 텐데 얘들은 4번째이기 때문에 얘는 5, 뭐 얘는 꼴찌죠. 제일 머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걸 3개를 뽑아라. 그러면 KNN에 K는 3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3개의 데이터를 찾아라 라는 방법입니다. 왜 이 KNN 또는 NNR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여기에서 나오냐면 이게 이제 원래 60년대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오래된 기법들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 일단은 심플하게 다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KNN은 여러 가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 불리는 베이지안 probability, 베이지안 확률 차원에서 봤을 때 얘는 끼케야 좋아봐야 베이지안 확률보다 똑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KNN은 0.5배만큼은 가장 좋은 뭐 베이지안 확률에 비해서 그거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작고 성능이 그 다음에 베이지안 확률의 2분의 1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KNN 계열들은 우리가 뭐 베이지안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델링을 해서 평균값 민밸류나 그 다음에 디비에이션 또는 베리언스 분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것이지만 얘네들은 이런 값들을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non parametric 기법이라 최근에 머신러닝 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각광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KNN 방법은 제가 만든 방법입니다. 사실 그걸 이제 몰랐었는데 이 방법을 설계해서 만든 다음에 이거 되게 좋다 하고서 한참 막 쓰고 있던 중에 이걸 연구를 하고 다른 데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1960년대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2001년이었는데 좀 안타깝고요. 이 KNN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아주 혹할 만한 그런 학습 기법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과 4학년들한테 제가 가끔 보여줍니다만 뭐 글씨 인식한다거나 이럴 때 아주 간단하게 뭐 학습을 내가 거의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얘가 좋은 결과를 뽑아주는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학습을 따로 하는 시간이 없고 지금 X자라고 하는 질문, 쿼리가 발생을 했을 때만 학습을 수행을 하는 거죠. 학습이 별게 아니라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한 절반은 A자, 이 절반은 뭐 B자, B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쓴 글자는 A일까요, B일까요? 라는 걸 물어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KNN은 학습을 많이, 즉 데이터를 많이 추가하더라도 베이지안 확률보다는 낮거나 같기 때문에 뭔가 인터랙티브한 즉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KNN이 굉장히 우수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좀 장점이 많이 사라지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어떤 학습이 필요할 때는 KNN이 레이지 러닝 기법 중에 속하기 때문에 우수하지만 그 외에는 좀 사용이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이 KNN에 미쳐서 한 4, 5년 정도를 낭비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싫어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 KNN은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거나 100만 개가 있게 되면 10만 번 연산 또는 100만 번 연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그 프로세싱 타임들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KNN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데이터셋의 차원이 개수하고 차원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 쪽에 들어가실 때는 차원과 개수를 좀 분리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차원이 큰 문제들, 뭐 하나의 여기 뭐 지금 2차원 점이기 때문에 차원이 2개밖에 안 되고 개수는 8개입니다만, 차원이 높은 문제로 가게 되면 뭐 3000 차원, 제가 옛날에 썼던 게 3000이 좀 넘었죠. 640, 480을 통으로 썼으니까 거의 100만 차원쯤 됐죠. RGB가 아니니까 30만 차원 정도 됐었죠. 그래서 30만 차원의 데이터가 뭐 2, 3만 개 정도 될 때 KNN을 쓰다가 뭐 여러 가지 벡터 어프록시메이션 파일이라든가 다른 방법들로 전환했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거리를 비교한다라는 게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부담이 안 됩니다만,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대로 차원이 늘어난다거나 30만, 데이터 개수보다 많은 데이터가 막 3만 개, 10만 개, 100만 개 되면 이 연산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시면은 30만 개 정도 되고 30만 차원의 2만 개 정도를 KNN 기법으로 쿼리를 던지면 5초, 4초 뭐 이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NN 계열의 단점은 뭐냐면 타임, 뭔가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나 뭐 레이지 러닝이라 학습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이 KNN은 따로 오늘 소개하는 KD 트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 파티셔닝 기법, 뭐 바이너리 스페이스 파티셔닝 해서 뭐 그래픽 쪽에 BSP 트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 컴퓨테이셔널 방법론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스트럭처들, 자료 구조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 구조는 책에 있는 것들만, 뭐 트리, 바이너리 트리, 뭐 비프리, 비플 트리, B 마이너스 트리, 뭐 여러 가지들, 요새 뭐 해시들이나 해싱 기법들이 더 훨씬 유명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트라이도 좋은 예제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트리는 뭐 리스트나 트리를 같이 섞어 쓴다거나, 트라이 구조에다가 뭔가 트리를 다시 꺾어서 넣는다거나, 이제 많이 애용하는 게, 최근에는 트라이 구조에다가 밑에다 해시 테이블 붙이는 것들도 굉장히 고속화 기법으로 좋죠. 짬나면 다 한 번씩 만들어 보십시오. 예전에 저 피플 트리 같은 것들도 다 만들어 봤고, 그래서 써보면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저는 뭐 예전에 도스 시절에 자료 구조를 짰기 때문에 다 짜봤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많이 개발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리 구조들 중에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것들은 뭐 압축화 기법을 만들 때도 쓰고, 또는 뭐 바이너리 트리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두 가지로 갈라지는 유형들이죠. 무조건 두 개로. 그래서 이 바이너리 트리 구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심벌릭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벌릭 연산 개발한 것들 아직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못 했는데, 심벌릭 연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프, 잎사귀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노드 단에서 갈라지는 노드 단에서는 기호를 넣으면 이게 연산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빼기 뭐 C, 그리고 여기는 D, 또다시 이 녀석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A, 2 곱하기 A가 들어가야 된다면 곱하기 2A,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트리 구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심벌릭 연산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료 구조는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자료 구조 자체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는 별로 재미가 없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트리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용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잘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리들은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뭐 스패닝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 따로 트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도 있어서 뭐 여기서 각설하고요. 이 KD 트리는 처음 개발된 게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 저도 찾아봤는데 어디 있는지 논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존 벤틀리라고 하는 H가 없고요.
이 양반이 만들었다고 일명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고 KD 트리만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KNN하고 비교해 보시면 K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좀 있습니다. KNN은 3개 또는 4개, K개를 찾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KD 트리의 K도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K는 뭔가의 숫자를 뜻하고요. D는 디멘전, 차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2차원 트리 또는 3차원 트리, 4차원 트리, K 디멘전 트리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KD 트리는 3차원에서 정의가 될 거고요. 뭐 예제로 보시기에는 차원이 적은 2차원이나 1차원이 더 좋기 때문에 3차원은 나중에 제가 구현된 사례만 얘기를 할 것이고,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1차원이나 2차원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어떤 성향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KD 트리하고 함께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억트리라고 불리는, 옥토버, 옥토퍼스, 문어, 악터, 팔을 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악토버 하면은 악토버는 몇 월이에요? 10월이죠. 근데 왜 8인데 10월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옛날에 농사 짓는 게 3월부터라서 3월부터 계산하니까 3, 4, 5, 6, 7, 8, 9, 10 8번. 그래서 악토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악토버라고 부르고 있고요. 악트리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공간을 8개로 쪼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3차원 데이터를 공간을 쪼개보면 X축에 따라서 Y축에 따라서 G축에 따라서 쪼개게 되면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여기부터 먼저 보시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을 총 8등분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X가 특정한 것보다 크냐 작냐, Y가 특정한 값보다 크냐 작냐, G 값이 특정한 값보다 크냐 작냐로 공간을 쪼개보면 하나의 노드가 8개의 리프 또는 노드하고 연결되는 8개짜리 트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얘의 이름은 악트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악트리의 공간 분할하는 것을 2차원에서 3차원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리하는 좋은 방법은 일단 가운데를 뚝 자르고요. X축 방향으로 양쪽을 쪼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하나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2차원이니까 4개의 쿼드 트리로 쪼갤 수가 있겠고요. 얘는 3차원이라서 8개로 쪼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을 다시 세분화 해봅니다. X축으로 다시 좀 쪼개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XY로 쪼개니까 여기는 뭐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트리 구조가 4개로 나갔고, 그 다음에 다시 4개로 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3개의 데이터들을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도 잘라야 되겠죠.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4개로 자른 걸로 만족해서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겠는데, 여기 데이터가 모여 있으니까 다시 쿼드 트리로 쪼개게 되면 여기는 없으니까 안 잘라도 되겠고, 이쪽을 쪼개서 이렇게 데이터가 쪼개지겠죠. 여기도 하나 처음에 자른 거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분할을 안 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데이터가 정중앙에 있고, 이 공간 안에 데이터가 약간 왼쪽 위에 있고, 이 공간 지금 끝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만 어딘가 잘라져 있다면 약간 위쪽에 있고, 뭐 이렇게 데이터가 공간상에 어디 있는지 쪼갤 수 있어요. 데이터가 8개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걸 트리 구조로 자른다 그러면 이계 층만, 한 층만 내려가서 처음에 루트가 있고, 한 층 내려가니까 4개로 쪼개졌고, 또 한 층 더 내려가니까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컨셉을 3차원화해서 이런 식으로 8개의 단위로 분류를 하려고 하는 방법, 이제 아크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을 분할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X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주어진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데 4개의 지점 중에서 여기는 갈 필요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쪽 트리를 먼저 영역을 이만큼을 찾겠고요. 이 공간 안에 다시 X자 쪽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이 될 테니 왼쪽에 있어서 왼쪽을 찾으면 얘하고 많이 가깝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하고의 거리 비교를 하지 않아도
좀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공간 파티셔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100만 개 정도 수준, 10만 개 정도 수준이 되면 데이터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죠. 컴퓨터가 아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을 잘 쪼개 놓으면 그 주변 공간하고의 거리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산량을 대폭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 파티셔닝을 하는 기법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의 방법론은 그래픽 쪽에서도 그래픽 쪽에서 뭐 엄청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게임 같은 걸 하실 때 보면 BSP라고 하는 바이너리 스페이스 파티셔닝 기법들이 적용돼서 많은 자동차 게임들을 해보시면은 자동차 게임에서 내가 보고 있는 주변 지역이 나오죠. 그게 원래는 모든 자동차 트랙은 이만큼이 이렇게 생겨 있다면 내가 가고 있는 지역은 요만큼밖에 안 될 텐데, 그래서 이 공간을 쪼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쪼개 들어가서 현재 자동차가 있는 위치만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화면에다 그려주고 렌더링하고 나머지는 그리지 않는 방법론이 BSP 트리 같은 거고요. 그래서 예전 조금 요새는 그래도 CPU, GPU 메모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근처를 조금 더 많이 쪼개서 넓게 쪼개서 올려도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래픽 자원은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많이 좁게 잡다 보면은 내가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저쪽 먼 산 있는데 저게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구멍이 뻥 뚫려 있다든가, 아니면 많은 경우에 그래픽에서는 멀리 있는 녀석들을 일부러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런 BSP 트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어색하게 보일까봐 멀리 있는 데이터들은 안개 포그 처리를 해서 일부러 흐릿하게 안개를 잔뜩 깔아놔서 안 보이게 많이 하는 거죠. 실제 그 부분에 가보면은 그게 이렇게 트랙을 타고 여기 가면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통과할 때는 이쪽 데이터는 그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멀리 있는 녀석들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유명한 몇 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픽 카드를 괴롭히는 그런 게임들, 옛날에 북한 쳐들어가는 거 있었죠. 싸이 뭐였나? 저도 그 되게 어이없어서 많이 끝까지 깨봤는데, 먼 산 위에 올라가서 저쪽 멀리 있는 데를 보면은 거기가 잘 안 보이게 만들죠. 근데 그 게임의 경우에는 대부분 박셀 데이터들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래픽 자원들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들은 씬을 잘 안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기법들도 역시 이 스페이스 파티셔닝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던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좀 느긋하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KD 트리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보셨던 아크 트리하고 되게 유사한 방법론을 씁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먼저 이 KD 트리의 1차원의 경우에는 모든 트리 이게 트리 구조이다 보니 각각의 트리의 레벨들은 커팅 디멘전이라고 하는 디멘전을 분해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데이터가 1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겠고요. 데이터가 순서대로 5, 10, 7, 8, 3, 2, 4, 12 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이게 하나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1차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5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5라는 데이터는 디멘전, 지금 여기 있는 1차원을 쪼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경계 지점 5라고 하는 좌표를 토대로 해서 쪼개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라 루트 노드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는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니, 자, 10이라는 데이터는 5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실제 공간상으로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5라는 데이터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위치를 합니다. 이런 컨셉이에요. 여기 이제 트리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제 10이라는 좌표를 토대로 해서 여기는 커팅 디멘전이 생겼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 주변은 10 주변은 왼쪽, 10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가고 10보다 크면 이쪽으로 갑니다. 다음 데이터 7이 들어왔어요. 그럼 7이 여기 생겼고, 7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자, 7이 들어왔는데 5보다 크네. 이쪽으로 갔고요. 10보다 작네. 해서 여기로 내려온 겁니다. 10보다 크면 이쪽으로 갈 거고요. 5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갈 텐데 7이 들어오면 5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갔고 10보다 작으니까 7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이제는 이해되시겠죠? 이제 8 들어옵니다. 그럼 8이 들어오면 8은 5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갔고 10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왔고 7보다 크니까 여기에 생겼죠. 3 들어와요. 그러면 3이 들어오면 5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3이 자리했고요. 2가 들어오면 5보다 작고 3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생기겠죠. 4가 들어오면 5보다 작고 3보다 크니까 여기 지금 비어 있어서 이 부분에 노드를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트리죠. 이 노드 하나는 두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무조건 두 개예요. 두 개의 이유는 작거나 크다 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가 들어오면 이제 12는 5보다 크고 10보다 크니까 여기에 생겨야 되겠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KD 트리의 1차원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2, 3, 4, 5, 7, 8, 10, 10이라고 하는 짝대기 경계 지점이죠. 2보다 커, 3보다 작거나 3보다 커, 4보다 작거나 4보다 커 라고 하는 이 경계 지점, 바로 이 부분들이 되겠죠. 얘는 5보다 작아, 여기는 5보다 커, 그 다음에 여기는 10보다 작아, 10보다 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커팅 디멘전 또는 공간 분리기능, 스페이스 파티셔닝이라고 부릅니다. 1차원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다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의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원은요, 이 KD 트리는 아크 트리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첫 번째 레벨은 X축에 대해서만 커팅 디멘전을 만들고요. 그 다음 레벨은 Y에 대해서만 만들고, 우리의 문제가 2차원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계초로 가면 다시 X로 나눕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 Y로 나누고, 다섯 번째로 가면 다시 X, 여섯 번째로 가면 Y, 홀수일 때만 X로 분해를 하고요. 짝수일 때는 Y에 대해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쳤을 때 어떻게, 여기는 실제 데이터가 분포하는 공간을 쪼개는 기능, 여기는 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지금 보시면 X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기 때문에 제가 짝대기를 X 방향은 이렇게 표현할 거고, Y 방향으로 위 아래 나눌 때는 여기 짝대기가 수평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40, 4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X 값으로 공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40으로 공간을 좌우로 X 방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짝대기가 거져 있잖아요. 이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40, 40 중에 X좌표를 토대로 얘는 40보다 작은 거, 얘는 40보다 큰 거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10하고 30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커팅 디멘전은 30이라는 숫자를 갖고 할 겁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들어왔더니 여기는 10, 30이니까 10은 어때요? 4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간 다음에는 Y 값이 30이라는 커팅 디멘전 만듭니다. 그래서 짝대기를 그어보시면 실제 점은 10, 30, 40, 40보다 작으니까 X 값이 작아서 10이 여기고요. 40보다 작으니까 Y 값이 작아서 30은 여기에 위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커팅 디멘전은 처음에는 X에 대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30이라는 값을 토대로 해서 위아래 나눕니다. 그리고 트리는 10이라는 숫자가 40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에 왔고요. 그 다음에는 커팅 디멘전 Y는 30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제 35하고 10이 들어와요. 그러면 35가 들어오면 첫 번째 들어오면 X만 비교를 하죠. 여기는 35하고 여기에 커팅 디멘전 기준인 40이죠. 여기 40. 40보다 얘가 작기 때문에 일단 왼쪽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커팅 디멘전을 Y는 30일 때 하고 있죠. 여기는 X는 40일 때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35, 10이 들어왔더니 35는 비교가 관심이 없고요. Y 값을 기점으로 해서 얘는 10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트리가 내려가야겠습니다. 왜냐면 공간상에는 35, 10이 있을 때 X 방향으로 한 번 X, Y 했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35라는 숫자가 나중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x는 35가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데이터가 처음에 40, 40인데 40에 대한 기준, x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었고 10, 30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거니까 얘는 두 번째 계층, 여기 트리상에서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30이라는 y 값을 기점으로 해서 공간을 분해했고 그 다음에 35, 10이 들어오니까 얘는 x가 40일 때니까 35는 4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10이라는 숫자는 커팅 디멘전 y는 30에 비교해서 10이 30보다 작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처리가 됐고요. 이제 이쯤 하면 이제 조금 감이 올고 잡히겠고요. 80, 8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루트 단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x는 40이 커팅 디멘전에 있는 숫자인데 이거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80, 80은 여기 어딘가가 점이 찍힐 텐데 80, 80이라는 점이 찍혔는데 얘는 두 번째 계층이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숫자 80에 대해서 위아래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60과 35가 들어오면 이제 처음에 60을 보고 40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왔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이니까 y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80과 비교했을 때 35는 80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야겠죠. 다음 자료 보시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60, 35는 세 번째, 첫 번째 계층, 두 번째 계층, 세 번째 계층이니까 세 번째나 x로 쪼갰죠. 그래서 60 주변으로 공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제 70과 10이 들어오죠. 70이 들어오면 70은 x는 40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 y는 30과 얘가 80이죠. 80. 여기 있는 비교하는 건 80이니까 80보다 10이 작으니까 또 왼쪽으로 내려왔겠죠. 그리고 얘의 경우에는 60이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보다 크냐 작냐 70이 60보다 크니까 이쪽에 자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과정을 쭉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루트 노드는 40, 40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x값으로 쪼갰고요. 그래서 좌우, x방향의 좌우. 그 다음에 10, 30이 들어왔는데 얘는 y방향으로 쪼개야 되고 10, 30은 트리 단에서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40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커팅 디멘전은 이제 두 번째 층이니까 y는 30인 축으로 이 공간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40, 40 때문에 여기에 큰 공간, 여기 큰 공간이 있는데 두 번째 들어온 게 10, 30이라 10은 이쪽 공간, 이 전체 공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고 10, 30이라는 좌표가 있는데 이번에는 커팅 디멘전을 y축에 대해서 할 거니까 y는 30에 대해서 이쪽 공간 아니면 이쪽 공간으로 다시 쪼갠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을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트리하고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0, 30이 들어왔는데 y로 이쪽 위아래 나눴고 35, 10이 들어오니까 얘는 x 값은 40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일단 왔고 y 값은 10이라서 얘보다 더 작죠. 이 밑으로 내려왔고 근데 세 번째 계층이니까 이렇게 공간을 쪼개야 되겠죠. 30보다는 작지만 35라는 값보다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좀 보이실 거고 80, 80이 들어오니까 얘는 40보다 크죠. 80이라는 x값이 4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갔겠고 80좌표에서 두 번째 계층이니까 y값을 토대로 해서 위아래로 쪼갰습니다. 60, 35가 들어오면 60은 x 40보다 크고 이 부분 35하고 y값 80하고 비교하면 그거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계층이니까 x 값으로 쪼갰고 70, 10이 들어오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네 번째 계층이니까 다시 y에 대해서 이렇게 쪼갠 겁니다. 공간이 몇 등분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공간이
쪼개졌습니다. 이게 케이드 트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그대로 3차원에 적용을 한다면 x, y, z 세 가지를 갖기 때문에 x 디멘전, y 디멘전, x 디멘전, y 디멘전 하고 흘러갔을 텐데 레벨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네 번째 레벨이잖아요. 3차원인 경우에는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g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x, y, g, x, y, g 하면서 트리 구조를 밑으로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삽입하는 인서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케이드 트리를 기본적으로 지금 다룬 거고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간을 분해하는 것이 바로 케이드 트리가 갖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